예, 안녕하세요.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 159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도 지역을 알면 이미 반은 성공이다. 이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우선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신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에 양형찬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5월 16일자 본 궤도 오른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2조 6천억의 부가가치를 올린다. 국내 최고의 비즈니스 생활 복합 도시 뜬다. 1조 2천억이 투자가 됩니다. 김포시에서 민관 공동 개발을 하는데 11년 만에 첫 삽을 뜬다. 1조 2천억이 투입이 되고 경기 서북부 랜드마크로 육해공 교통 입지를 부루 갖춘 최적의 위치다. 문화, 주거, 상업시설, 원스톱 생활환경, 금단 등 주변 신도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포시는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를 대한민국을 이끄는 비즈니스형 생활 복합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건 내 크지는 GTX-D 원안 반영 요구, 대선 주자 및 송영길 대표도 가세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경기일보의 송우일 기자가 5월 16일자에 또 보도를 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폭 축소 반영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 노선을 놓고 여권 내에서 원안 반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망 구축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 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GTX A, B, C 노선이 남북을 잇는 거라면 D 노선은 동서를 잇는 사업이라며 국토부가 이런 중요한 노선을 도민들의 바람과 달리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매일경제의 양연호 기자, 박동환, 이지용, 이축복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B노선과 선로를 공유, 여의도나 용산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 심상치 않은 수도권 서부 민심, 정부 특히 여당에서는 노선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당초 김포와 부천을 잇는 것으로 발표해 이른바 김부선 논란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GTX-D 노선을 서울까지 직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또는 용산역까지 직결 운행하기 위해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화일보의 김순환 기자가 5월 18일자에 보도를 했습니다. 분양시장 열기 고조된 청라 금단지구 순차적 사업 계양 신도시 개발도 성공적으로 22일 지하철 7호선 연장 개통이 된다. 부평, 주안, 청약 경쟁률이 17대1, 용현 CTOCL은
61대 1의 경쟁. 서울 접근성이 좋고 합리적 가격이다. 실수요자, 특히 외지인 투자가 많다. 이런 제목입니다. 인천 주택시장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신도시 개발과 교통 개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착공 7년여 만에 지하철 7호선 부평 상공역에서 성남역 구간이 개통한다. 여기에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또 공항철도 급행화 등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됐다. 다음 제목은 도로가 확장되는 땅을 사야 돈이 된다. 첫째, 광교 신도시 영동고속도로 동순 IC 앞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둘째, 고덕 국제신도시 평택 고덕 IC 바로 앞 계획관리로 바뀌었다. 특히 고속도로가 이렇게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앞에 이렇게 용도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송탄 IC 앞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넷째, 봉담 IC 앞 도시개발구역 2종 일반 주거지로 바뀌었다. 다섯째, 금단 IC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금단 IC 앞 공단들, 왕길 3도시, 양촌 2 산업단지, 금단 5 도시개발사업구역 이렇게 다 공단들이 생겼다. 여섯 번째, 도로가 생기면 땅값이 꿈틀거린다. 특히 고속도로가 하나 생기면 그 인근은 불이 난다. 전은규 대박 땅꾼 소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가 확정이 되었고 T자 형성, 우리가 확보한 땅 앞 4차선과 T자형으로 만난다. 원당 테리 간 광역도로 4차선 도로가 적색 깃발이 쫙 꽂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IC 앞에 있는 땅들은 전부 다 용도가 종상향되었습니다. 4차선 2개가 접한 땅, 삼거리 코나 땅,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개설된 이런 땅은 황금 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렁지 토지, 표고, 경사도, 농업 적성도, 임업 적성도, 식물상, 수질 전부 다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 금단 신도시와 한강 신도시 일대는 약 1000만 평 규모로서 변두리 신도시는 전부 다 민자로 개발 중인데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중간은 중앙지역은 LH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첫 입주가 되는데요. 신도시 경계 밖 땅 민자로 개발할 수가 있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금단 신도시는 약 7만 7천 가구, 인구는 23만 명이 들어가고 한강 신도시와 금단 신도시 향후 인구는 약 100만 명이 예상이 됩니다. 2020년 이후 부동산 투자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투자는 미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다. 둘째, 실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 분야를 선별을 해야 한다. 운보다 실력에 따라 투자를 하고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를 찾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 당연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경기가 나빠지든 좋아지든 또는 그 외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응하든지 간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츠다. 다섯 번째, 투자자로서 운보다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자본주의의 법칙, 돈의 양은 계속 많아진다. 양이 많아지면 돈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7번째, 부동산 투자는 이해하기 쉽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격이 오르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번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부동산 투자는 리츠가 답이다. 리츠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으며 이해하기도 쉽다. 9번째, 저금리 저성장 시대 부동산 투자는 필수다. 경기가 불확실하다면 유망한 투자 방식은 리츠 방식이다. 다음, 오늘의 방송 주제입니다. 용도 지역을 알면 이미 반은 성공이다. 첫째, 토지의 가치는 정해져 있다. 둘째, 부동산은 공법의 적용을 받는다. 입지가 공법을 이긴다. 세 번째, 쓰임새가 다양하다. 황금성이 높은 땅을 공략하라. 넷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다. 저평가된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비교적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투자 가치가 높은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다. 향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큰 곳이 바로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입니다. 여섯 번째, 중장기 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분들은 자연 녹지나 계획 관리 지역에 투자하시라. 일곱 번째, 생산 녹지, 생산 관리 지역도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여덟 번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연 녹지가 보전 녹지보다 더 좋다. 아홉 번째, 보수는 용도 지역을 중요시하지만 하수일수록 지목과 땅의 모양에 집착한다. 열 번째, 투자 고수들은 개발 및 가공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킵니다. 11번째, 경사진 땅을 잘 활용하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사진 땅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투자 안목을 넓히기 바랍니다. 12번째, 입지 가치가 상승해야 좋은 땅이다. 이렇게 김중호 부동산TV 제 159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